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변화를 점검했습니다. 6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현황보고를 유네스코 사무국이 검토한 후 정부 간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합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포스트 코로나 속 한국 불교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보시 문화 정착과 SNS 활용, 신도 교육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대 종교 가운데 불교에 가장 높은 호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교계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종교 예외 조항에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종단협과 조계종, 종평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현대인의 삶을 참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담이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춘 온라인 방송으로 코로나 극복의 지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변화되는 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로 해외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 연등회. 이에 따라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연등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른 20건의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함께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의 현황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당시 19건에 대한 무형유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는 2023년에 전체 보고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이 포함되는 세계유산의 경우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따져 보존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무형유산은 이보다 한결 간편하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도 그렇지만 6년마다 한 번씩 정기보고를 제출을 하고 정기보고 때 이제 현황보고를 하고 이제 그 현황보고를 이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검토해서 정부가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의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은 자격 유지를 위한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5년마다 문화재청의 전문가 위탁조사가 실시되는데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이 외에도 전승공동체 보고와 유네스코 인가 NGO 단체의 조사 참여가 포함됩니다. 전승공동체는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맡으며 NGO 단체는 한국문화재재단, 무형유산연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는 별도의 재정 지원보다는 해외에 한국유산의 가치를 알린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는 천년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적인 문화이며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화합과 평등의 가치를 알린 연등회 보존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포스트 코로나 속 한국 불교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교의 공공성을 토대로 온라인 보시 문화의 정착과 SNS를 활용한 신도 교육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한국 불교계는 사찰법회 중단 등을 거듭하며 유례없는 비대면의 악순환을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현대인들의 심적, 유체적 고통이 가중화되며 불교 본연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어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 불교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시대가 불러온 위드 코로나를 구심점으로 사찰 운영과 템플스테이, 신도교육 등 불교계 최대 현안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대안 도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은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러한 뉴노멀 사회에 분명한 방향타를 정하고 전환해 나가면서 현대인과 소통하며 불심을
불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미래의 한국 불교 중흥과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기룡 교수는 온라인 공간이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사찰의 고유성과 흥미가 담긴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능한 크리에이터들의 양성과 섭외가 수반돼야 하고 IT에 친숙해지려는 스님들의 노력과 사이버 불교대학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특정 불사에 관한 온라인 보시를 통해 연등과 이름을 모니터에 보이도록 하는 방식과 인권, 환경 등 사회 공적 가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사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의 완전 정복이 아닌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찰은 세상에서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것을 사찰 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합니다. 김응철 교수는 디지털을 활용한 신도교육과 전법교화의 동기부여를 모색했습니다. 촬영과 편집, 업로드 등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SNS의 경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생활 속 실천 교육과 지휘 부여를 통해 역량 있는 핵심 포교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 신도를 양성하는 교육이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전 교육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해나가는, 그러면서 그게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신행활동 위축과 종교의 위기 등으로 압축되는 현실 속에 한국 불교의 지향점을 논의한 세미나는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 승가의 미래 등 주제별 발표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에 나섰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5대 종교 가운데 불교에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한 종교인식 조사에서 불교가 5대 종교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가 50.9점으로 1위를, 천주교가 50.3점으로 뒤를 이은 데 이어 개신교는 28점을 받아 5대 종교 가운데 4위에 머물렀습니다. 종교 호감도 조사는 각 종교에 매우 차갑고 부정적이라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을 부여하는 감정 온도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50.9점을 받은 불교는 응답자의 41%가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49점 이하의 부정적인 점수를 준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원불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개신교는 51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15%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4%가 24점 이하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스로 믿는 종교에 대해 불교는 71.4점, 천주교는 75.5점, 개신교는 62.3점으로 평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자의 경우 천주교인에는 47.1의 호감도를 보인 반면 개신교인에는 19.9라는 낮은 호감도를 표했으며 천주교인 역시 불자의 58.1의 호감도를, 개신교인에는 21.3점의 낮은 호감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종교인 역시 불교의 48.9점으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표했고 천주교의 46.2, 개신교의 20.6의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도 불교의 각각 46.3과 48.9점으로 천주교보다 높고 개신교에는 2배 넘는 호감도를 보여 불교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타 종교인은 물론 비종교인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전국 사찰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량사 주지 도법스님과 백년사 주지 혜성스님, 연화사 주지 장명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과름종 법성사 주지 법명스님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중심으로 관음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불사에도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성사주지 법명스님은 한국불교를 위한 대작불사에 소중히 사용돼 100만 원력이 원만 회양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종교 예외 조항이 있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0개 회원종단 일동에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 개정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종단협은 예외 조항에 종교와 전도 행위를 포함하고 불이익 금지와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정 종교와의 이해관계의 결과물로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끝없는 회불 사건과 종교 편향의 피해를 인내해온 불교계에 앞으로도 종교를 이유로 차별 행위와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라는 말과 다름없고 사회 곳곳에서 지속된 종교 편향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또 다른 피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종단협은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 수정 발의를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되살려주길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앞서 대변인, 총무원 기획실장 3회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해 예외 조항은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내 종교 차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이 아닌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으로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내용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 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의 초안대로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본 법안이 종교화합,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 운영시설 내 역차별과 불신, 반목을 야기할 수 있고 종교를 분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종교가 그 나라의 발전과 국민 화합을 갖다가 이끌 수 있게끔 국민의 마음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대한민국에서 그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나 뭐 복지시설, 병원, 뭐 사업체 등에서 종교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종사자들이 인사상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나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발목하고 서로 간에 합을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종평위는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초안 원안대로 통과돼 국민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당의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현대인의 삶에 참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담이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춘 온라인 방송으로 코로나 극복의 지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월부터 행복발전소 참선재단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참선대담, 행복해온 대담. 제주 원명선원에서 선원장 대효스님과 해남 미양사주지 금강스님, 중앙승가대 박수호 교수와 원명선원 강경식 부위원장이 참석해 사전 녹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효스님은 코로나19로 비롯된 인류의 위기는 지나친 물질과 경제의 쏠림에서 시작됐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행복, 불행이 내 안에 다 있어서 내가 행복을 줄 것이냐,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갈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하냐.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물질이나 경제나 뭐 자본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대상에 매몰돼서. 금강 스님은 물질 위주로 살아가며 상실과 절망을 표출하는 현대인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호 교수 역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대상에 쏠리는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함 속에 사실은 살고 있고 감사함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게 내가 지금 내 욕망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면 그러면 조금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거 인식 못하고 그냥 부추겨 주는 대로 누군가가 옆에서 막 군불대면서 부채질하면은 나타나는 줄 모르고 그냥 활발 타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끄달려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변한 일상을 대하는 자세, 참선과 무문관, 자젠 침선 수행을 통한 삶의 변화 등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된 행복해온 대담은 3시간에 걸쳐 마무리됐습니다. 대담은 오는 20일과 27일 오전 11시 15분 참선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늘고 있는데요. 태고종이 동지 팥죽을 나누며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관공서와 시민들에게 미리 포장한 붉은 팥죽을 전달하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십시오. 태고종이 동지를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며 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부분의 팥죽 나눔 행사도 취소됐지만 태고종은 미리 포장한 팥죽을 이웃 주민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아우 고맙죠. 아직 동지가 다음 주잖아요. 근데 팥죽을 되게 일찍 써주시네요. 응급결에 행운을 만난 듯 시민들은 팥죽 나눔을 반겼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겐 차창 너머 팥죽을 전달하며 마치 드라이브 스루를 연상케 합니다. 태고종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나마 함께 나누며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아닌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까도 했습니다만서도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선 처음으로 팥죽 나눔을 준비한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이틀에 걸쳐 하얀 새알과 팥을 삶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쏘아낸 동지 팥죽은 700인분. 온기가 가시지 않은 팥죽 그릇을 들고 관내 경찰서와 구청을 찾아 코로나의 일선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관계자들을 응원했습니다. 가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제 힘든 시기잖아요. 이 힘든 연말을 잘 이겨내시라는 그런 무언의 영하의 날씨에 후후 불어가며 따뜻한 팥죽을 나누진 못했지만 코로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 그릇에 담긴 온기처럼 전해졌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803 도림사가 지난 16일 대웅보전에서 도림당 법전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역의 만전을 기해 봉행된 추모달의제에는 도림사 주지 종현스님, 회주 선각스님, 문도 대표 원호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전과 부도탑 참배를 시작으로 법전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원호 스님은 영원한 것은 없으며 무명이 일으키는 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4부대중을 향해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법전 대종사는 1938년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해 봉암사 결사에서 성철 대종사를 만나 참선 수행에 전념했으며 해인 총림방장, 조계종 총무원장, 제11대 12대 종정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4년 12월 도림사 무심당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